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네들이 치고 가면 배터리 헤게모니를 잃을 것이고요. 그러면 하청업체 비슷하게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장 원하는, 얘네라는 건 테슬라고요. 테슬라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 그거죠. 애들을 하청업체처럼 만들어서 단가를 후려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마진을 획득하고 차량가격을 더 낮춰서 전기차를 훨씬 더 대중화시키고 또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게 테슬라의 밑에 깔려진 의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테슬라가 원하는 방식대로 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좀 이따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걔네들의 생산 캐퍼가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산을 할 수 있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프리몬트 공장에서 이제 보면 이게 용량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여기 이제 테슬라를 추종하는 인력들이 이제 계산한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프리몬트 공장 넓이 정도 되면 0.86기가 정도 되는 용량이다. 조그만 공장 하나 짓는다는 말이죠. 네. 이 정도면 이제 파나소닉이 2019년도에 지금 원형 요번에 테슬라에 공급한 게 28기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0.86이니까 뭐 그냥 랩 수준이네. 랩 수준.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사이즈는 배터리 제조사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제 개발해서 양산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양산 라인에서 개발자들이 생산하기가 상당히 힘든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종의 파일로트 라인. 예, 우리가 그 실험실 라인을 파일로트 라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파일로트 라인 사이즈예요, 이게 딱.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진짜 양산 라인이라고 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 네. 이것을 기초로 베를린에 양산 라인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는 인정한다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개념이고 여기에서 타는 것들이 앞부분에 이야기 드린 단결정을 만들어서 그 실제 배터리로 만들어 보고 예. 그 다음에 과거에 특허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템리스도 있었잖아요. 네, 템리스. 그것도 사실 그 설계적으로 디자인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실제 양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가 있죠. 그걸 누가 해요? 템리스를 누가 해? 파나소닉이 합니까? 아니 파나소닉은 안 합니다. 그럼 얘네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파일럿 라인에서 만들어서 생산해 보는 거죠. 그 원형은 이제 중요한 게 속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생산하는 거. 그러겠죠. 그게 이제 최근 데이터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한 2015년, 10년 정도에서 그 데이터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배터리가 그 노트북에 원형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배터리의 어떤 기술 트렌드였어요. 네. 그 당시 자료를 쭉 보니까 삼성 SDI가 1위였는데 300ppm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분에 300개가 생산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상당히 속도 빠릅니다. 네. 그래서 파나소닉도 지금 현재 그 정도 속도로 아마 생산할 거예요. 예. 이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원가가 팍팍 죽는 겁니다, 이건. 그러겠죠. 속도가 생명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나소닉이 그 초기에 이제 2017년부터 4분기부터 그 기가팩토리 생산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 스타트할 때부터 지금 현재 한 2018년 정도까지 19년까지 그 수율이 이제 약간 공개된 자료가 있어요. 네네. 거기를 이제 기초해서 보면 그 최초 시작할 때 한 15%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율이. 네? 15%? 그렇죠. 생산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85개는 버리는 거. 네. 100개 중에. 그거를 한 1년 정도 해서 70%까지 올렸거든요. 네. 30개 버리고 70개 얻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그 백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원래 원형 배터리의 규격이 18650이거든요. 예. 18cm에 65 지름. 예. 네. 그것이 2170으로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네. 21cm에 70 지름. 네. 2170이 지금 현재 모델 3에 주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2170으로 세팅하면서 아마 늦어진 것 같아요. 아하, 새로운 사이즈라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이즈 만드는데도 그렇게 한 1년 넘게 걸린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 1년 동안에 걸린 게 70%예요. 네.
그리고 70%가 한 또 1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 80%를 못 넘어가고. 어허. 그것까지 이제 제가 데이터를 봤죠. 근데 거기서 궁금한 게 이제 수율을 말씀드리는데 수율은 배터리 회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수율 이상이 안 되면 마진이 안 나와요. LG화학의 폴란드 공장이 작년까지 한 7개월 전까지만 해도 수율이 안 나와서 미친다 그랬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수율이 제가 알기로는 70%를 훨씬 넘는 걸로 아는데 그 그럴 당시만 겁니다. 해도 예. 근데 그게 1년을 했는데 70%밖에 안 나왔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할 거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의혹이 뭐냐면 너희들이 공장 돌려봤냐예요. 기술이 있다고 수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LG화학이 수율이 없어서 폴란드 공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셋업되는데 오래 걸린 게 아니거든요. 기술이 있음에도 진짜로 실제로 공장을 가동해 보면 뭔가 손발이 다 맞춰야 되고 모든 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90% 이상 돼야 마진 나오죠. 그렇죠. 네. 최소 90% 정도는 돼야 됩니다. 원형 같은 경우, 왜 원형은 그러냐면, 원형은 기술이 완성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LG화학 예를 들어서, LG화학은 그 2분기에 벌써 이익이 났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예. 원형에서. 네. 그 테슬라한테 팔아서. 네. 그러면 새롭게 뭘 만든 게 없잖아요. 그냥 원래 270이 개발돼 있었거든요. LG도 생산하고 네네. 있었고. 네. 그냥 바로 생산하면서 이윤이 난 거죠. 그렇지. 파나소닉은 그러면 LG화학만큼 수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겠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에서 가격을 줄 때 예를 들어 수율 한 8할 정도 기준으로 딱 쳐서 주면 8할 이상으로 가면 그만큼 남는 건데 예를 들어 LG화학이 95% 수율이 나왔으면 나는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2분기 실적 결과표만 보면 파나소닉보다 LG화학이 훨씬 더 높은 기술 수율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 그 파나소닉은 이윤만 났다라고만 돼 있고, 네. 얼마가 났는지는 공개가 안 돼 공개 안 있어서, 돼서. 그리고 2020년 1분기까지도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안 나왔으니까. 네. 네네네. 근데 2분기에 왜 좋아졌냐라고 이제, 이건 저희 추정입니다. 이거 네. 생각해 보니까 80% 나왔다가 올라간 거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장 수준으로 봤을 때 빠르면 3개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5%, 한 90%까지는 올라가집니다. 네. 근데 80에서 멈췄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공정이. 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해결할 수는 있어요. 네. 뭐, 라인을 하나 더 넣는다든지. 예, 예. 근데 이제 투자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음흠. 그래서 80에서 아마 90%까지는 올린 것 같아요. 파나소닉이. 네. 네. 그러면서 요번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1억 불을 투자한다. 프리먼트 공장에. 예. 그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 2, 3주밖에 안 됐어요. 네. 1억 투자하면서 그 생산량을 생각보다 억수로 많이 늘리는 것으로 데이터를 뽑았더니 한 10% 정도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돈으로 보면 1억 투자해가지고는 늘어날 수 없는 1억 달러 투자에서는. 네. 네, 없는 부분인데 이게 생산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병목 공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라인이 쭉 있으면 여기에는 95가 나오는데 네. 이 라인은 8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100개가 나왔다가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게 8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네. 1억을 투자해서 이 병목 라인을 2개를 넣는다든지. 아하. 예, 그렇게. 그러니까 네. 금액적으로 봤을 때 1억 불이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이때까지 투자한 거 보면 1기가당 보통 한 2천억 네. 정도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네. 1억이니까 한 라인도 아니고.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10%씩 캐파가 늘어날 거다. 그럼 병목을 뚫어주는 것이다. 그건 그럼- 이제 파나소닉의 이야기. 그렇죠. 아, 이거 지금 오늘 큰일 났네. 이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해서 증시 각도기 TV 역사상 가장 오늘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따라오시는 분한테 복이 있을진저. 네. 자, 그러면 다시 좀 배터리 데이로 넘어가서요. 배터리 데이에서 제프단 교수가 가지고 나올 게 맥스웰의 건식 기술이 먼저 아닌가요? 아니요, 제프단 교수하고 그거가 또 맥스웰은 달라요? 달라요. 아, 네, 죄송해요. 네. 제프단 교수가 나온 거는 단결점. 단결점. 네.
그 공식적인 거는 단결정밖에 없어요. 네. 그 단결정 기술이고 단결정이라는 게 뭔가요? 단결정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원래 배터리를 처음 만들 때 코발트 있었잖아요. 네. 그 코발트를 넣은 배터리 양극재가 뭐냐면 LCO라는 게 있어요. 네.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네네. 이게 처음 시작된 겁니다. 예. 양극재가 코발트를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NCM이에요. 3호계. 네. 네네. 그래서 원래 배터리, 이게 LCO가 가장 안정적인 네. 거거든요. 용량도 충분히 나오고. 예. 그런데 코발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죠, 콩고의 그 내전 때문에 뭐 엄청 오르는 바람에, 예. 아, 코발트 빼야 되겠다 하면서 나온 게 NCM. 네. 근데 그 LCO의 형상을, 이제 입자의 형상을 보면 그냥 이렇게 깨끗해요. 덩어리가 그냥 크게 그쵸? 하나? 그래서 단결정. 네. 단결정인데 NCM은 아까 이제 코발트,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이거를 붙인 거예요. 붙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슬슬 깨지는 거구나. 그렇죠. 뭐 쉽게 네. 이야기해서 네. 깨지기 쉽다는 거지. 네. 그 깨진다는 것은 수명이 기능을 못하니까 줄어드는 수명이 거고. 빨리 줄어드는 거. 네. 그러니까 형상 자체가 단단한 형상이면 수명이 길어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NCM의 그 형상을 조금 더 처리를 해가지고 형상을 단결정 비슷하게 만들면 수명이 길어진다. 늘어나는. 그게 이제 제프단 교수의 기술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 이게 단결정 기술. 네, 그거를 발표할 것이다. 배터리 데이 때. 그래서 그렇죠. 그거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그 프리먼트 공장에서 만들 거다. 만들 것이다. 네, 오케이.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맥스웰 기술. 그 단결정도 앞부분에 이제 로드너처럼 수명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수명이 그죠? 길어지는 거지. 그건 안 깨지는 거니까. 그 맥스웰은 뭐냐면 원가 절감이에요. 원가 절감. 네. 이 발표 자료에 보면 생산성이 16배. 네. 기존에 이것은 이제 그 배터리 뒷부분에 조립하는 게 아니고 양극, 음극을 이렇게 코팅하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돌돌 많은 거. 네. 이걸 이제 극판이라고 하는데 네. 극판을 만드는 부분을 그 기존에 이제 습식을 사용해서 하는 거를 건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판에다가 얇은 아주 진짜 엄청 얇은 우리 알루미늄 호일보다 몇 배는 얇은 구리 동박판에다가 흑연을 코팅시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동안에는 흑연을 코팅할 때 솔벤트에 녹여가지고 그걸 그렇게 코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려줘야 돼. 말려줘야 되는 기계가 한 4, 50m도 넘어. 그죠?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슬러리라고 하는데 네. 양극재를 슬러리로 만드는 거죠. 점도 있는 슬러리. 그렇지. 예. 그게 좀 끈끈한 것이 아니고 슬러리 상태면 이렇게 쭉 하면 쭉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예. 이것을 앞부분에 이제 동판, 양극판 네. 보통 10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네. 600에서 1200 네. 정도 폭의 이렇게 일정한 두께로 한 100마이크로, 150마이크로 정도 두께로 네. 한 연속적으로 괜찮아요. 그 수치까지는 정확하지 않아도 예, 됩니다. 한 1000m 이상 정도를 와. 진행시키는 거예요, 이게. 1000m? 예, 그게 끊어지면 새로 작업해야 되고. 예, 이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라인을 그러니까. 스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라인 자체가 건조로라고 하는데 건조로 길이가 한 50m 네. 정도 돼요. 엄청 길더라고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갔다가 돌아오죠. 이렇게 코팅하면서 건조시키고 네. 반대 이렇게 양면으로 하거든요. 이쪽에서 네.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이 없어진다기보다 간단해지죠. 네,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식으로 마치 그 레이저 프린트로 전사시키듯이 그 흑연을 이 동박에다가 전사를 시키는데 그동안에 썬벤트 물에 해가지고 이렇게 적셨던 거를 또 말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그 레이저 프린트 건식하듯이 딱 하니까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그 다음 단계로. 그렇단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소위 말하는 아까 부분에 소송 50m 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빨라지나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 50m 라인도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는데, 지금 보니까. 속도가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그 라인 자체 가격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건. 설비 네. 가격이 없어지고. 네.
생산성도 훨씬 속도도 이게 빠르다는 겁니다.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16배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빨라지나요? 16배? 저도 사실은 이걸 본 적이 믿어지질 없어서 않는데. 예. 이 기술은 그 맥스웰이라는 회사가 그 콘덴서 그 슈퍼 컨덴서 만드는 회사예요. 네. 콘덴서가 아니고 캐패시터, 슈퍼 캐패시터. 슈퍼 캐패시티. 네, 네, 네. 이만한 거 이거 이제 그렇게 큰 캐패시티가 있어요? 이제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것을 용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만한 사이즈의 이제 이거를 큰 용량을 슈퍼 캐패시터라고 네. 일반 제일 작은 걸 이제 MLCC라고 그러죠. 네, 네, 네. 요거 전문 업체고 여기에도 캐패시터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배터리의 한 종류예요. 네. 대신에 캐패시터는 순간적으로 전력을 보내는 거예요. 네, 네. 큰 전압을. 네. 그래서 여기에 이 기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요 안에 거기에도 이 안에 보면 네. 극판이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이 극판을 만드는 기술을 여기 맥스웰이 가지고 있답니다. 네네. 가지고 있고 그것은 캐패시티에 적용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극재를 그 특수한 이제 바인더를 이용해 가지고 네. 이렇게 아까 뭐 잉크젯 비슷하게 이렇게 고압으로 쏘는 것 같더라고요. 필름에. 네네네. 그렇죠. 이걸 캐패시터 하는 기술을 일로 가져온 거죠. 자, 그럼 오케이. 정리해서 이제 배터리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하죠. 이제 오늘 기술적으로 너무 난해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 투자자로서의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선진 기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저는 오케이. 좀 충분히 보여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조금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네. 뭔가 해본다는 것. 네네네. 소위 말해서 이제 기존 배터리 업체들은 아마 이거 안 될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파이로트 라인에서 이거 해보겠다 이러면 야 그거 안 될 거야라고 해서 못 하는 거를 일단 해본다는 거죠. 해본다. 예. 지금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예. 배터리의 기술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벗어날 거냐. 네. 그 부분을 아마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선진적인 기술들을 보여주고 우리는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기술 패권까지는 이해를 한다. 그건 저도 오케이이신 거죠. 그 그렇죠.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단계로 넘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율이 90% 이상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원하는 가격으로 떨어뜨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수율 문제는 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라고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헤게모니 가질 수 있고 헤게모니가 이제 우리나라 3사나 이런 데들이 조금씩 흔들릴 수는 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근데 Q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데 Q라는 건 퀀터티, 그러니까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2023년쯤으로 보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 용량이 2025년? 23년. 23년? 예, 2배 정도. 2배 정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금에 있는 총 캐파보다 캐파시티, 즉, 할 수 있는 게 지금 2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 단순한 기술 가지고, 단순한 기술은 아닙니다만, 기술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앞부분에 제가 이제 파나소닉 설명을 들었지만, 길이 변경만 했는데, 사실 네. 1860에서 2170 가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네. 지금 현재 보시면 템리스도 있고, 네. 단결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 지금 맥스웰 건식 기술도 들어가고, 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 개 바꾸는데도 네. 수율이 안 나오는데, 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택하겠죠, 사실은. 예. 다 해보는 건 아니고, 실제 배터리 대회에서는 이렇게는 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아마 이렇게 펼쳐놓고 결정을 했겠죠. 네. 양산은 어떤 기술만 할 거다. 네. 그렇게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질문. 이런 그 선진적 기술 또는 앞선 기술, 뭐, 랩 속에서의 기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논문 속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일부 구현을 해서 가지고 올 것 같긴 한데, 그랬을 때, 그럼 한국의 배터리 3사, 특별히 뭐, 선두권에 있는 N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의
어떤 수율이라든가 그 능력, 캐퍼시티나 이런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것은 그렇게 그까지의 양으로 만들기에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예, 양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최근 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향후 2025년까지의 그 전기차 캐파에 대한 거를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연간 40에서 50%다. 네네네. 그만큼 전기차를 판매할 것, 그러니까 생산할 거다. 네네네. 거기에 기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2025년까지 지금 2020년 대비 2025년까지 한 10배 정도의 그 생산량을 늘려야 되더라고요. 2025년까지 10배. 그죠. 지금 10배? 40만 대, 2020년이 40만 대 정도 네네. 돼 이 있잖아요. 40만 대고 내년도에 한 거의 100만 대 될 거고 거의 매년 50만 대씩 늘어나는 추가로 늘어날 그렇죠. 걸로 25년이면 예상하니까. 400만 대예요. 400에서 500 정도를 생산하겠다. 네, 엄청나네. 현대차가 1000만 대 가까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전기차 부분을 보니까 현대는 현대차가 1000만 대가 아니고 저기가 1000만 대네요. 저 폭스바겐이 아마 그럴 건데. 아니 전기차 네. 부분만 이야기하면 그 150만 대 폭스바겐 그룹이 네네. 그룹이 150만 대고 현대는 100만 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2025년? 네. 네. 근데 얘네가 400만 대 나가겠다. 네, 400만 대. 엄청난 양입니다. 네. 네. 단일 규모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000만 대는 내연 기관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애들이 1000만 대 정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400만 대면 진짜 거의 절반이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그걸 2025년까지 테슬라가 해야 된다. 그 400만 대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네. 50%씩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만 그렇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산해 보면 그게 400만 대로 나오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사실 그거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추정하기 하는 200만 대까지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통 보더라고요. 그렇죠. 50만 대씩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저기 베를린하고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조금 더 그죠. 증설하고 텍사스까지 나오고 이러면 200만 대까지는 가시적으로 지금도 보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검토를 좀 해보니까 실제 배터리가 필요한 게 캐파 대비 현재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CATL이나 네. 그 LG, 파나소닉 세 기업이 네. 가장 선두권이니까 25%씩 거의 하는데 이 회사들의 캐파가 실제 필요한 배터리보다는 많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통. 네. 근데 그 공급량은 딸려요. 이게 이제 예상치가 이제 캐파를 보는 관점이 엔드 관점으로 연간 이제 끝나는 관점으로 보통 이제 그 증권사 예측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캐파 대비 한 50%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동률 자체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라인도 만들고 있고 앞부분에 이제 파나소닉처럼 어떤 라인은 신규 라인이 있어서 15%밖에 생산이 안 되는 라인이 있고 네. 좀 초기에 생산한 것은 90% 넘어가고 네. 이게 2025년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2022년 정도까지 되겠네요. 네네. 지금 선도업체들은 22년 정도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증설이 1차 시작되는 게 이 부분에서 그 현재로는 배터리가 부족하고 네. 이 증량을 맞춰내는 업체들이 그 빨리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네. 수율이 좋아지는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파나소닉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부분 때문에 1억을 투자하는 거고 네. 그 LG나 삼성이 최근 보니까 오늘 이제 7월 달에 그 SNE 그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조금 이제 가파르게 오르더라고요, 이게. 캐퍼시티가? 예. 보통 5%, 그러니까 점유율가 5%였는데 오늘 기준으로 6.5에서 7% 가까이 그 전체 그 점유율이 배터리 점유율? 네. 올라왔어요. 약간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 약간 가파르더라고요. 네. 이런 의미는 이제 수율이 좀 헝가리 쪽의 수율이 올라오고 있다. 예. 헝가리도 지금 계속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속도가 이제 연말에 가면 얼마나 빨라질 거냐. 네. 오케이. 정리를 해드리면 요거죠. 너무- 캐퍼서티가 100% 근처 안 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 그 각 배터리 회사들이 100%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것들이 전체적인 총량을 상당히 늘리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 현재 증설 계획들 등등등 가보면 대략 그러면은 한 2025년 가면은 전혀 부족하지 않겠네요. 이 그 수율도 올라오고 수율 맞추는 능력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아무리 저기 테슬라가 많이 만든다고 해도 저도 2025년 정도면 24년, 25년이면 게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증설도 마지막은 2022년에서 23년 정도면 증설 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 2025년까지의 예상을 보통 보니까 전기차 점유율을 10% 미만으로 보더라고요. 네, 2025년까지. 네. 네. 그 2025년에 그 전체 차량 생산을 올해하고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또. 그 19년도에 빠졌다가 네. 지금 올해 빠졌던가? 19년에 빠졌습니다. 19년 그죠? 올해도 아마 빠지게 될 건데 19년에 8,900만 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9천만 대였대요. 그 수준까지가 2025년으로 네. 예상하더라고요. 그 빠진 거를 바로 회복 못 한다. 네. 그것이 2025년까지 걸린다라고. 그러면 한 890만 대를 2025년 정도에 분다는 얘기네. 10% 정도면 전기차 점유율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보는 데 대해서 그 배터리에 보면 2025년 보면 뭐 LG 화학이 200기가다. 네. 뭐 이 수준이에요. 그렇죠. 200기가. 네. 200기가 얘기 나오고 지금 현재는 100기가고. 네. 현재 100기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엔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수준. 실제 못 뽑아내는 거죠. 수율이 한 90% 이상 넘어갔을 때에 지금 100기가 캐퍼라고 봐야지. 캐퍼긴 캐퍼지만 양산은 100기가를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LG가 올해 보면 29기가 정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캐퍼서티가 예, 생산량이 총 인도량. 인도량이 예. 근데 실캐파를 한 70에서 100 사이로 보더라고요. 네. 실제 지금 SNE 인도량은 7월 달까지가 13.4기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대충 곱하기 2 정도 해서 하면 29기가 정도 된다라고. 그게 삼성 SDI? 아니, LG예요. LG예요. 토탈에서 지금 작년까지 2019년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뭐냐면은 지금 테슬라가 이제 증설이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배터리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수율이 안 맞아서 캐퍼서티 대비 실제로 나오는 거 간에 격차가 조금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맞죠? 예, 예.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수율이 올라오면 지금의 쇼티지 배터리 부족 상태가 일부 해소는 되는 거네요. 현재 캐퍼서티에서도 수율이 많이 계속돼서 모든 뭐 파나소닉이나 LG나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온다면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수율이 높아지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네. 라인을 새로 설치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랬는데 테슬라는 지금 텍사스 공장하고 베를린 공장을 예상했잖아요. 네. 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 데이는 끝내고 이제 다음 거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배터리 데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배터리 데이 때 어떤 기술에 대한 발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자기네 기술의 패권을 주장할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죠. 네. 거기에서 핵심이 기술 패권이라기보다 네. 싸고 네. 싸게 만들어서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날 거다라는 네. 부분하고 네. 길게 해서 로보택시 같은 거를 구현할 수 있다. 네. 자율주행과 결합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가시적인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죠.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할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수율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배터리 그렇죠. 수율은. 그래서 그 높은 수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3사라든가, 그 다음 그 수율을 쫓아오게 될, 그 회사들은 테슬라가 저렇게 발표한다고 해도 당분간 당장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되겠죠? 네. 그 프리몬트 공장 자체가 파이로트 라인이고 그거는 뭐 제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1년 정도는 돌려봐야 되고 네. 그게 베르린 공장에서 라인을 만든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머리에 쥐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네. 인사드리는데 저희는 이렇게 안녕하면서 인사하거든요. 예. 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